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FOMC 앞두고 오는 이런 잔물결에 신경을 쓰기보다 저희는 좀 더 오늘은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퀀트 전문가 하나증권 이경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이 최근에 좀 주도주 흐름이 지난달, 이달 들어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희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퀀트에서도 좀 비슷한 시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연말 연초에 증시에서 나타나는 계절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이맘때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저도 똑같지만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11월부터의 어떤 그 시장을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연말 연초의 계절성 시장은 약간 이제 뉴 페이스를 찾는다라는 그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네. 투자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뭐 상당히 뭐 주가가 좋았던 쪽이 많았습니다. 뭐 조방어는 잘 아실 것 같고 반도체도 좀 상당히 좀 좋았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부터는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클로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난달 말쯤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도 그렇고요, 투자자 그 기관 투자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운용하는 수익을 갖다가 그 회사나 수익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모든 그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바꿔서 내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연말에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떤 그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당 이벤트가 있죠. 예. 배당 이벤트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그 현물에 대해서는 배당락이 있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배당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들은 이제 차익 거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해서 현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그 규모의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배당에 대한 그 권리만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그리고 이제 뭐 늦게는 이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액션 이렇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펀더멘털 롱숏이 잘 작동하지 않는 컨셉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의 성과를 실현하려는 욕구, 이런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연말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로테이션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11월 달부터 보면 우리가 기존의 성과를 얻었던 그런 업종군들보다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뭐 제약바이오나 뭐 코스닥, 2차전지 이런 쪽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 주가가 낙폭 과대된 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과열된 종목군들을 매도했을 때 그 전략 그리고 롱숏 그리고 롱코스피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사고 인버스를 똑같이 샀을 때 똑같은 규모로 이 성과를 보면 11월 달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매년 11월 달에는 이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보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이 그래프가 다 아래로 솟아있죠. 그 아래로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종목 장세, 뭐 조방원이 올해 이제 많이 좋았던 그런 컨셉의 액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를 보통 연말 연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건 이제 그때 현물을 사고 선물을 뭐 숏을 거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기관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에는 현물이 들어가는데 선물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이 인덱스로 매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계 매매예요. 코스피 200의 비중대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종목군들이 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호가가 많이 쌓여 있고 거래가 많이 됐던 쪽은 이 기계적인 어떤 매매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지만 완전히 예를 들어서 숏을 쳐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기계식 매매가 들어와서 이제 숏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군들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숏 커버가 상당히 수급적인 영향도가
커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말씀은 그래서 11월부터는 그 기존에는 COC 걸려있던 현물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낙폭과대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의 권한을 다시 수익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기존에 빌렸던 주식을 다시 이제 반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OC 커버가 되면 롱도 커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부클로징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아까 그래프 보시다시피 11월 때부터 12월 그리고 연초인 1월 달하고 2월 달까지도 이런 이 로테이션 장세가 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엄청 계속해서 뭐 물타는 전략보다는 네. 사실은 이때는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컨셉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죠. 뉴에 있는 차트를 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약간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단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데이터인데 실제 뭐 올해 11월, 12월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11월 달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군들이 11월 달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디테일하게는 이제 뭐 유틸리티, 유통, 섬유유복 이런 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올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쪽에 아웃퍼폼을 하면서 네. 비철금속도 이제 나와 있네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 뭐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올해 내내 뭐 주가가 올랐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로테이션 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근데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들어섰는데 11월 달하고 굳이 다른 점을 찾다면 네. 11월 달에는 정말 무차원적 이제 정말 소외됐던 맞습니다. 종목들. 예, 약간 좀 근본 없는 종목, 소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목군들 실적도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더라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12월부터는 조금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센서스의 어떤 공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요소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12월부터는 이 펀더멘털 팩터의 저점을 점진적으로 이제 잡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로테이션 장세 시기에서 오히려 무리하게 뭐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로테이션이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로테이션 장세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면 되겠고 아니면 나는 실적이 위주로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 개선 종목군들을 갖다가 이번 로테이션 장세에서 역용하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주가 눌림목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 좋은데 올해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좀 빠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익 팩터는 꾸준하게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요것도 계절성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이제 높여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로테이션 장세를 실적주에 대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여기서 있겠다. 말하는 실적 상향이라는 것은 실적 전망이 상향됐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실적 리비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동일한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년 선행 EPS, 선행 영업이익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똑같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올해 예상치를 지금 본다. 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제 매 순간 1년 선행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요 폭이 상당히 강하면은 사실은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하위 20%는 저희가 이제 매도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로테이션 장세에 엄청 관심이 간단다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역용해서 실적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가 됐다라는 컨셉을 역용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알파로 활용하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석인데다가 실제로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보여서 신기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11월에는 좀 근본이 없는 이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12월에도 그런 경향성은 계속 있는 거죠.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흐름이 있는 와중에 지금 12월 들어서는 그 중에서도 조금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
그런 전반적인 걸 같이 고려하면 그러면 지금 좀 종목 소팅이 되십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뭐 수급도 뭐 이제 좀 빈집이고 차트도 좀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실적에 대한 기세감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언제나 좋은 컨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폭도 과대가 됐고 이제 실적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측면, 밸류에이션 팩터를 왜 넣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저 밸류에이션 저평가 팩터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계절성에 의거를 해요. 미국 시장은 한 9월 달부터 다음에 한 2월 달까지는 저 PR 팩터가 유일하게 당시에는 작동을 합니다. 저희가 낙폭과대 팩터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 순간에만 작동을 한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차트에서도 보이는 그런 표에서 이제 보이는 종목군들이 4Q의 이익 그로스라든지 내년에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고 네. PER 측면에서도 너무 이제 너무 과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제외한 그런 종목군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 좀 적당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종목 중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12월 들어서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저기 데이터 보면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는 저 안에 속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없네요. 뭐가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하이닉스는? 뭐 하이닉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지만 또 12월 들어서 또 반등했던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종목군들은 각각의 개별 종목군들은 맞지만은 이제 워낙 비중 두 투톱 종목군들을 합하면 35%를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해당 종목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수 측면에서의 수혜가 있습니다. 배당 차익 거래를 위한 인덱스 매수에 해당 종목군들을 매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내년 실적 상향 그 임팩트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어떤 그 실적의 어떤 핵심적인 투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종목군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낙폭 과대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주제 넘을 정도로 저희는 뭐 상당히 내년 측면까지도 꾸준한 이제 주도주 입지를 뭐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계속 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그 이제 IT 버블 측면에서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빅테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좀 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버블 해소 이런 측면으로 계속 중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그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영향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계절성이라는 게 혹시 코스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계절성인가요, 혹시? 사실은 코스닥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하나의 업종으로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급락을 했던 측면이 있고 많이 소외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급락은 아니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언더퍼폼을 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소외됐다라는 측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계절성 측면에서도 맞는 컨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에코프로 차트에 나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이런 2차 전지 업종군들이나 제약바이오 업종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쇼커버의 그 수혜를 상당히 좀 크게 봤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숏에 대한 공매도의 어떤 그 잔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매물 매수에 대한 어떤 이제 수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최근에 이 수급적인 기대감도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어떤 수혜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곧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보유했던 그 시총을 가지고 코스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인덱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수급이 그 외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수급을 놔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수급을 뿌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에 무슨 말씀이세요? 수급을 뿌린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예.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의 그 이제 추종하는 그 인덱스 자금들 있잖아요. 예. 패시브 자금들. 그것들이 코스피로 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자금 자체는 추정하는 자금은 그대로입니다. 알테오젠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지금 포함한 그 비중 자체가 13% 14%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시총이 다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리베이스가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 내 다른 종목 그렇습니다. 86이 그 나간 86이 다시 100으로 재편이 되는 컨셉이에요. 그게 에코프로가 오늘 강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그 수급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쇼커버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겠지만은 만약에 이전 상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수급적인 재편 효과 이런 것들이 고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매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로봇주는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는지 혹시 연구님이 보고 계시면 낙폭과대주의 항목에 로봇주도 들어갑니까 혹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과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사실 로보티스라든지 제약바이오, 뭐 컨서스는 안 움직이지만 네.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진 않지만 요 수주 산업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가가 상승이 용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빠졌던 측면이 있어서 약간 좀 이제 퀀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그리고 내러티브로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퀀트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컨서스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하나는 해당 그 목표 주가 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 측면에서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해당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TP라든지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올해 좀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제 로테이션 측면에서 약간 좀 좀 손해를 봤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점 매수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분석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연구원님이 예전 리포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기관 중심의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연말부터 연기금이 계속 사면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내년에 기관 중심의 시장이 됐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그 시장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 사실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많이 살 유인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25년도부터 35년도까지 상승하는 그 기여도, 상승하는 그 가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 1,600조의 시장이 거의 이제 2,500조가 되는 그런 상당히 가파른 그 총자산의 그 상승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거 뭐 보험률이 상승이 되고 올해 성과가 좋다는 건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국고 투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도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이제 올해 상반기 말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렇고, 그리고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것을 29년도까지 13%로 낮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총 자산이 저희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더 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낮추더라도 연기금의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250조 요 정도의 어떤 규모가 35년도에는 360조에서 370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율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10년 동안에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상당히 매수할 수 있을 측면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퇴직연금
국민연금도 한 400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어느 정도 기금 운용 형식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도 같이 감안이 된다면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을 무리하게 사는 컨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빠졌을 때 들어오는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외국인들이나 개인들과 같이 어떤 그 타이밍 싸움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막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베타 지수 위주의 어떤 그 알파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종목 위주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들이 잘하는 그런 알파 플레이, 종목 플레이, 퀄리티 플레이, 배당 플레이 이런 컨셉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연구님? 네.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연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